네, 벌써 9월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25년부터 달라지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뽑아봤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바뀌는구나 라고 편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리배출은 문제가 있다 늘 지적해 왔습니다. 일단 너무 어려워요. 어떤 거는 일반 쓰레기이고 또 어떤 거는 재활용 쓰레기고, 근데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사실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바뀝니다.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재 등을 재활용이 쉽게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야 되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일회용 포장재 대신 다회용 포장재 활용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것들로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넘겼는데 이제 기업과 제조사에게도 그 책임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가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은 재활용되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 겉면에 여러 색으로 코팅된 부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자주 먹는 커피의 경우도 이 커피컵에 프린트가 들어가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좀 주겠다라고 시행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끝까지 참여를 안 하겠다 하면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건 좀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두 번째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도로에 이게 생깁니다. 바로 트램이라는 건데요. 트램은 쉽게 말해 노면을 달리는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긴 건 사이즈가 작은 기차라고 보면 되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니 한 대당 260명까지 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선으로는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이어져 있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선을 없애서 배터리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서울시 위례신도시 부근에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전과 다른 지역도 수소 트램을 개통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굳이 기존에 있는 좁은 땅에 이 트램을 만들 필요가 있냐, 또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교통정체나 불편사항은 최소화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도로가 아닌 하늘에 이게 생깁니다. 바로 드론 택시인데요. 먼저 정확한 명칭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도심 항공교통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미니 항공기처럼 생긴 드론을 타고 하늘을 상공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술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면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 시간길을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인 2035년에는 무려 2만원만 내면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형태도 세 종류로 드론형, 비행기형, 그리고 자동차에 날개를 다는 자동차형까지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화 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공공 심야 약국이 다시 부활합니다. 밤 10시에 문을 열어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심야 약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예전에 딸아이 감기 때문에 심야 약국을 한번 이용해봤는데 정말 급하게 약을 사야 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올해는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많은 심야 약국들이 지원을 못 받아 문을 닫았는데 2025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받아서 다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해서 기존보다 3배 이상 지역마다 그 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공심야약국이 정말 유용한 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 약과 약국약은 같은 이름이더라도 성분이 달라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 판피린 T의 경우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Q는 물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Q에만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개가 동일한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하거나 아이가 고열이 날 때 또는 정말 급할 때 편의점 상비약보다는 공공심야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드디어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홍보하고 노력했지만 바퀴벌레 마냥 번식하는 보이스피싱 범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및 마약, 딥페이크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총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먼저 보이스피싱범들의 문자 발송을 시스템적으로 막아 문자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문자 및 전화를 차단할 수 있었지만 48시간이나 소요됐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부터 10분 안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근 AI를 활용해 목소리나 얼굴을 친구, 가족 등으로 사칭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분석 장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니 더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1월이나 12월쯤에 새로 바뀌는 것들이 더 많이 추가될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